창가에 서서 앞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56년 원숭이 떼의 집에서 이것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어떤 시기든 반드시 큰 부와 명예가 생기는 집입니다. 혹 집에서 이것이 보인다면 절대 이사가지 마시고 오래 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 도도입니다. 56년 원숭이 떼들, 풍수에서 말하는 터가 좋은 집이라는 것, 즉 부와 명예를 얻는다는 것은 소유주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집을 사두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그런 곳이라면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집은 기운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으며 또 어느 집은 상대적으로 기운이 적게 들어오고 잘 흐르지 않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상대적으로 밝은 곳이 있듯이 또한 어두운 곳이 있듯이 풍수에서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외풍수라고 하는데 집에서 이것이 보이게 된다면 그 집에는 어떤 시기로든 부자가 생성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기 시작을 하여 기운이 완전히 적응이 되는 것을 3년이라고 하는데 혹 이제 알려드리는 형상이 있는 집에 사시거든 무조건 3년 이상 사시도록 하세요. 아니 그 이상 사시게 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의 경우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곳에 사셔야 합니다. 56년 원숭이 떼들, 사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터의 기운보다는 대기의 기운이 훨씬 영향을 많이 주는 곳입니다. 이래서 층별로 거주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층, 즉 땅에 가까운 층일수록 터의 기운이 대기의 기운보다 강하니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향이 강하고 고층으로 갈수록 터의 기운보다는 대기의 기운이 강해지니 안정보다는 변화와 개의 기운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층에는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주를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저층에는 젊은 사람보다는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주변에 고층 건물이 적은 경우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나이가 많은데 고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소파나 의자 같은 것들은 가능하면 딱딱한 것을 사용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안락한 것, 푹신한 것을 사용하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와 반대로 젊은 사람이 저층에 거주를 하시게 된다면 소파나 의자들은 상대적으로 각이지거나 딱딱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방이 거실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56년 원숭이 떼들, 안방이 거실보다 작다면 가족적인 집이며 안방이 거실보다 크다면 사회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거주를 하는 것이 좋고 후자의 경우라면 젊은 사람, 즉 한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거주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거실의 크기는 주방의 크기를 제외한 순수 거실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방이 거실보다 작은데 젊은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거실에는 무조건 단단한 것, 즉 의자나 탁자 같은 것이 있어야 하며 거실의 가구도 둥근 형태보다는 각이 진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실이 안방보다 작은데 나이가 든 사람이 거주를 한다면 무조건 소파는 편안한 스타일을 두셔야 하며 안방의 침구도 푹신한 것을 위주로 사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실의 창이 크면 클수록 부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56년 원숭이 떼들, 과거에는 창이 작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문이 아주 많았고 통로도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문이나 통로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창이 대신을 하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거실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 어디에서든 밖을 다 볼 수 있었고 또 마당이 있어서 마당에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나 현대에는 일단 집에 들어가면 밖을 살펴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오픈형의 주택 형상이었으나 현대에는 밀폐형의 주택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의 창이 크면 클수록 좋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 이런 집들이 부가 쌓이고 번영해지는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집이 거실의 창이 작으면서 밀폐형 주택이라면 절대 거실에 많은 가구를 둔다든가 많은 물건을 둔다든가 하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래야 그 집에서 기운의 흐름에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되고
금전적인 부족이나 금전적인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 꼭 명심을 하도록 하세요. 네 번째, 바람이 통하면 문제가 없는 집입니다. 56년 원숭이들. 풍수에서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은 죽은 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는 창을 열어 바람이 잘 들어오고 잘 나가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아파트에 거주를 하셔도 바람이 잘 안 들어오는 집 참 많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곳은 주방에서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냄새로 인해서 애를 먹을 것입니다. 집이 맹당이고 풍성한 기운이 잘 생성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 냄새가 전혀 생기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집이시라면 절대 하시는 일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집에 거주를 하시거든 무조건 환기에 신경을 쓰세요. 그래야 하시는 일에서 막힘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현관에 불편함이 없는 집입니다. 어디든 집을 구하실 때는 현관이 춥거나 기온의 영향이 많은 집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풍수에서도 집안에 해가 잘 들면 그 집은 명당이며 큰 변형이 생기는 집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운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결로 같은 것들이 생기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집은 좋지 않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관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것,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그 집이 명당인 집이고 누구이든 사는 동안 항상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창가에서 산이 보이는지 꼭 보세요. 56년 원숭이떼들, 창가에서 산이 보이시나요? 산의 허리가 보인다면 문필봉이라고 하며 또한 긴 봉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산들이 보이면 큰 학자와 큰 부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혹 창가에서 산이 정면으로 보이신다면 무조건 그 집에서 오래 살도록 하세요. 그리고 창가에서 대로가 연결된 큰 물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무조건 살아나는 터라고 해요. 부가 쌓이고 번영이 되는 집이라고 합니다. 큰 강변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물이 잘 흐르면 흐를수록 그 터는 아주 좋은 터입니다. 하지만 물이 잘 흐르지 않거나 흐르는 물이 오염되고 탁하다면 그것은 흉지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은 절대 살지 마세요. 일곱 번째, 집에 수평이 맞는지 꼭 보세요.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흉지는 수평이 맞지 않는 곳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든 수평을 맞춰 지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실제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지어진 집들, 건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는 집은 흐르는 기운이 거세야 반드시 큰 몰락을 겪게 된다는 곳이라서 장사를 하여도 이런 곳은 피하셔야 하고 거주를 하여도 이런 곳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터가 경사진 곳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나 이런 곳은 땅을 도두어서 평지같이 만들고 다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는 이런 곳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들이 왕왕 있습니다. 혹 이런 집에 사시거든 얼른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아도 그 기운이 다 발휘할 수가 없고 또 터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잠식해버리게 됩니다. 56년 원숭이들, 오늘 명당인 집이 어떤 집인지 조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들을 꼭 명심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